고대 동아시아 해운을 주도했던 해상왕국이 있었다. 한반도에 근거를 두고 황해를 중심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일본,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며 동아시아 문명의 여명을 연 사람들. 역사상 이처럼 해상 활동이 활기찼던 시대는 다시 없었다. 663년 8월 한반도 서해안 둥진강 하구에서는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 벌어졌다. 당나라와 신라가 결성한 나당연합군 대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맞붙은 사상 최대의 해전, 이른바 백강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사개국에서 동원된 군사가 10만 명, 전선이 1170척.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들 간에 벌어진 이 백강전쟁은 이후 1300년간 동아시아의 판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진 663년은 사비성의 함락으로 백제가 멸망한 660년으로부터 이미 시간이 3년이나 흐른 뒤이다. 역사의 무대뒤로 사라진 백제는 어떻게 이런 대규모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일까? 일반적으로 백제의 멸망하면 보통 받아들여지는 시기가 이제 660년 의자왕이 항복을 한 이 시기를 이제 백제의 멸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자왕이 항복을 하고 중국으로 끌려간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복신 도침, 그다음에 부여풍, 일본에서 건너온 이 부여풍을 중심으로 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663년 8월 백총광구 전투가 이제 실패하는 때죠. 그래서 이 백총광구 전투에서 부흥운동이 패배하는 이 시기를 백제의 멸망으로 보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 13만의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것은 660년. 불과 일주일 만에 사비성은 함락되고 의자왕과 왕자들은 당나라로 끌려갔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곧바로 백제 부흥군이 결성됐고 이후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사비와 웅진을 제외한 거의 모든 땅을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최고의 절정으로 치닫던 663년 부흥 백제국을 도와주러 달려온 구원군은 왜군이었다. 663년 3월 일본을 출발한 왜군이 8월 백강에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놀라운 것은 백제의 구원군으로 참전한 왜군의 규모였다. 규모를 보면은 그 삼국사기에는 그 배 1000척이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중국 당서에는 400여 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일본의 기록에는 2만 7천 명의 군대를 보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는 당시 왜가 백제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많다. 파병을 위해 철저하게 무기와 물자, 군사를 준비한 것이다. (660년) 당시 백제 부흥군을 이끌던 장수는 백제 무왕의 조카로 알려진 귀실 복신이다. 일본 서기는 백강 전쟁의 파병 동기를 복신의 뜻에 따라라고 적고 있다. 백강 전투는 왜 조정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파견한 군대가 아니라 도침, 흑치, 상지와 함께 망한 나라 백제를 다시 일으킨 한 장수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다는 뜻이다. 부당서의 기록을 보면 부여풍기중이란 말도 나온. 당시 참전한 왜군은 부여풍의 무리다라는 의미다. 이는 당나라가 백강에 온 왜군을 백제 부흥국의 왕으로 추대된 부여풍이 이끄는 백제의 군사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이렇듯 전국력을 한데 모아 대규모로 참전했던 왜가 왜의 군사가 아닌 백제의 군사로 기록되고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서기 663년의 일본 서기조에 있습니다. 비통한 말을 남기고 있어요. 이제 백제의 이름도 끝났다. 어떻게 하여 우리는 다시 곰나루에 있는 우리 조상의 묘소를 찾을고 하는 비통한 말을 남기고 백제 사람들이 말하자면 당나라에가 안 뺏긴 백제의 그 요인들이 전부 일본으로 가버려요. 백존강 싸움에 백제를 위해서 2만 7천 명의 군대를 보내줬던 제명천왕이라고 하는 여자 천왕인데 당시에 제명천왕은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력을 기울여서 백제를 구원하려고 했던 걸로 봐서 백제 사람 또는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 아닐까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6세기에 제작된 양직공돌은 당나라에 파견됐던 사신들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속에는 백제 사신의 모습도 있는데 그 설명을 보면 백제가 22개의 담로를 두고 그것을 왕족에게 나누어 주어 그곳을 지배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렇다면 당시 왜 역시 백제가 지배했던 담로 중 하나였던 것은 아닐까? 담로란 말은 우리말에는 안 남아 있는데 일본에는 남아 있습니다. 담으로 한자 나중에 쓰죠. 담으로 남아 있는데 한자 이름으로는 든전병. 그 우리 입동한 군대가 한 지역에 있으면서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전시에는 그냥 근인이 되어버리는 이 소위 기만민족이 특유의 영토 확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담로로 만드는 것은 백제 세력이에요. 근데 백제 세력이 큰 담로로 만든 것은 하나는 요소 백제를 만들어요. 요동반도의 서쪽에. 하나는 일본의 큰 것을 하나 만들어요. 역사서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백제 영토에 대해 기록한 글들이 많다. 특히나 당시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을 보면 백제국은 서쪽으로 바다 건너 월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외국에 이르며 북쪽으로 바다 건너 고구려에 이른다고 하여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반도 안에서만 머물던 백제의 영토가 중국 대륙 및 일본에까지 걸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 당시 나라에 사활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왜 역시 이렇게 광활한 백제의 영토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를 추정하게 한다. 역사의 기록에는 백제의 일본 진출을 증명하는 백강 전투 외에도 요소에 진출해 있던 백제의 기록도 나오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이었을까? 당시의 백제 항해술을 놓고 볼 때 특히 4세기 이후에 백제는 이미 고구려 남진을 저지했고 경기만을 장악했고 이를테면 중국의 남조, 북조와 함께 교류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백제의 선단이 현재 황해 북부를 사단해서 현재 요소 지역까지 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 백제의 위상은 상상 이상이었다. 중국 정사의 하나의 통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묘한 그 글이 나와요. 위나라는 그 도읍이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요소군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위나라하고 백제하고 이제 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위나라에서는 약 10만의 대군을 보냈는데 결국 백제한테 당했다. 백제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결국 후퇴했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론 지리상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안 했으니까 이게 어딘지 그 자체가 좀 모호한데 백제 요소군에 나와 있는 백제 세력하고 지금 위나라하고 싸운 거예요. 요소 백제, 외국 백제, 월주 백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적 사실들로 기록돼 있었지만 아직은 낯설게 들리는 백제의 또 다른 이름들.
서기 100년 한서의 역사상 최초로 동지인이라 기록되며 시작된 해상강국 백제의 면모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당나라에 살던 한반도인들의 역사적 존재와 그들의 위대한 해운 활동을 오늘에 전하는 최대의 기록 입당구법 순례행기. 이것은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인 승려 앤닌이 838년부터 약 10년간 당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여행기다. 밀주에서 하선한 우리 일행은 마침 지나던 배 한 척을 만났다. 이들은 본시 신라인으로 배에 수출 싣고 도해진 초조와 양주로 간다고 했다. 말하자면 숫장사였다. 앤니는 일본의 마지막 견당선인 제12차 견당사선을 타고 당나라를 여행했는데 그때 당나라에 살던 신라인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당나라를 오갈 수 있었다. 앤닌이 10년 동안 당나라를 여행하며 불법을 구하는 동안 그는 숫장사를 비롯한 14명의 신라인 무역상과 바닷길을 암기하는 1등 항해사, 그리고 신라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는 통역사 등 수많은 제당 신라인들을 만났다. 거대하고 조직적인 해운 집단이었던 제당 신라인들. 그러나 이들은 당시 자유롭게 통일 신라를 오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9세기) 한반도 서남해안. 당시 통일신라는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일본인은 물론 제당 신라인들조차 왕래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금지했다. 그렇다면 제당 신라인들은 대체 누구였기에 통일신라는 이들의 왕래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것일까? 제당 신라인들의 존재,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선 중국의 주산군들을 주목해야 한다. 주산군들은 11세기 북송 전까지 중국 땅이 아닌 해상 집단이었던 제당 신라인들의 독립된 영토였다.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 부근을 지나던 아랍인들은 주산군들을 신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동방의 맨 끝 동쪽을 에워싼 검푸른 바다. 그 속에 6개의 성을 신라군도로 한다. 당시 아랍 무역선이 오갔던 신라군들은 일찍이 제당 신라인들이 거주했던 주산 군도였다. 공기가 맑고 땅이 비옥한 주민들의 성격이 온순한 곳이었다. 심지어 그곳 주민들은 제2의 쇠사슬이나 원숭이 목줄도 금으로 만든다. 아랍 상인들에게 지상낙원으로 비춰졌던 주산군. 이 경이롭고 환상적인 지상낙원에서 부를 누리며 자유롭게 살았던 제당 신라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백제 멸망 후 당나라는 의자왕을 비롯해 12,807인의 백제 유민을 당으로 압송했다.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던 그들이 당나라에 살던 제당 신라인들의 뿌리가 아니었을까? 고대 백제의 땅이었던 월주. 월주는 지금의 소흥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험난한 바다를 건너와 백제인들이 진출했던 월주 백제. 과연 1400년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미처 밝혀지지 않은 백제의 미스테리한 역사를 풀기 위해 역사학자 이두학 교수가 먼저 소홍박물관을 찾았다. 당나라 때 이 소홍을 어떻게 불렀는가 보면 对，叫这边又叫那个会稽，会稽， 회계, 嗯，叫会稽山， 회계. 会稽山。那么就是在那个 그리고 秦以前呢叫越国， 秦以后叫 会 稽 稽 전에 있잖아요. 월나라라고 불렀대. 외주라고 그러면- 불렀대. 월주라고. 会稽到那个会稽是到那个就是南宋的时候， 남성 시제. 南宋的时候，南宋是那个就是赵构，赵构把这里改称为那个绍兴。 이 월주는 지금 소홍을 地方 가리키고 就是 있나요? 越 예 州，地方就是 소홍을 越州 가리키고 。 있다. 당나라 시기에서 있잖아요. 네. 그 성을 그때 시기에서는 월나라 아니면 월주라고 얘기해요. 월주라고 불렀죠. 예, 예. 主要是分两大类的展区，那么分别呢主要是集中在 이 동진계 여기 있네. 된다. 魏晋南北朝。 동진 서진 다 이쪽에 있네. 있어요? 예. 이거 그리고 이거 동진 거. 이것도 같은 게 백제 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천안이라든지 전라북도 익산이라든지 백제 영역 내에서 이제 이 같은 이제 동진 시기의 이제 검은색한 닭머리 형태의 이제 주전자들이 많이 그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하고 이제 동진하고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형도 이건 이제 양머리거든요. 양머리. 삼국사기 백제 봉기에 의하면 백제가 남중국에 있던 동진과 왕래하기 시작했던 것은 근초고왕 27년, 그러니까 372년 무렵부터였다. 그러니까 백제가 이 소홍 지역하고 교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쪽에 그 유명한 청자의 그 묘지가 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자연스럽게 이 그 월주 지역, 이 소홍 지역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제 하나의 경제적인 거점을 확보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제가 이 지역을 또 탐낼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백제의 서쪽 경계가 월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을 중국인 스스로가 이제 남길 수 있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러나 백제의 해외 진출을 기록하고 있는 한서나 신구당서에 의하면 백제의 월주 진출 시기는 국내 기록에 나타난 4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백제인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진출했던 것일까? 제가 소홍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이 강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은 이제 궁극적으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인들의 주상권도를 지나서 이제 영타에 상륙한 다음에 이 강을 따라서 쭉 들어오면 이제 소홍시 일대에 안전하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주산군도를 거점으로 백제인들은 이곳에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통일 신라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신라인들이 뭐 신라방, 신라서라든지 뭐 신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산동성을 비롯한 이런 지역에다가 거점을 확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백제인들의 해상 활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월주 지역의 백제인들의 집단 거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소홍시 일대를 백제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해가지고 잠식해 나가지 않았겠는가. 월주의 백제 영토, 서쪽 영토가 이르렀다라고 하니까 이걸 아마 이제 바꾸고 싶은 그런 이제 의도에서 회계군으로 이제 행정지명을 이제 교체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중국 역사서가 증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국 입장에서 월주 백제를 쉽게 인정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더구나 백제의 패망을 이끈 당나라에서 영화로웠던 백제의 역사를 드러낼 리는 만무하다. 그것이 월주 백제의 역사가 여전히 미스터리인 이유일지도 모른다. 식당 주인이 안내한 그곳엔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서만 아주 오래전부터 김치를 담가먹는 풍습이 있었다며 식당 주인은 김치를 꺼내왔다. 우리식의 백김치다. 혹시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은 아닐까?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맛이 조금 시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김치하고는 조금 틀려요. 네. 그리고 또 좀 물이 좀 많이 들어있네요. 예, 네. 수분이 많이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큼하면서 좀 시kur고 네. 제일 끝에 가서 좀 매운 느낌이 좀 나고. 일찍이 바다 건너 해외 진출을 했을 만큼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쳤던 백제. 중국 문헌에 기재된 기원 초부터 해상 활동을 개시한 백제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건국 초부터 백가제의 한고로 국호를 백제라 한다.